안녕하세요. 미래를 선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아나운서 이시라입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 시작 전 마지막 거래일 오늘 시장은 어땠을까요? 그 즐거운 경제 이야기 오늘은 아름다운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나연 아나운서와 김세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미 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3% 뛴 6,118.71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달 6일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중 첫 번째 기록 경신입니다.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죠. 이곳에서 화상연설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유가 인하와 함께 저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하고 금리는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에 금리 시장에서는 3월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3월까지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이 28.2%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관세 조치를 즉시 내릴까 우려해왔지만요. 취임 첫날 즉각적인 관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요. 지수도 역시 좋은 편이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의 유가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도 1%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요.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M7 기업들은 희비가 엇갈린 모양새입니다. 2% 이상 오른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락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M7 종목은 아니지만요. 넷플릭스는 작년 4분기 호실적의 낙관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3% 잃은 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미 증시 분위기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그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 아나운서, 오늘장 어떤 쪽에 좀 더 주목을 하셨나요? 네, 저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전기차 관련된 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전기차를 평소에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참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기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변동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를 선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같은 날 친환경 산업 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그린과 뉴딜을 합성한 이 단어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되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석 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친환경 정책으로 바꾸는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인데요. 이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살펴보실 건데요.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2030년대 초까지 차량 연비를 개년당 평균 약 50마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신차와 경트럭 등의 연비 요건을 낮추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네 번째 정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전기차 우대 정책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음번으로 또 정책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규제 권한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배출가스 규제 및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에 대한 권한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또 마지막 정책인데요. 네, 정말 많은 정책이 있죠. 그만큼 전기차 이슈가 많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50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을 위한 미사용 자금의 배분을 중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라는 정책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정책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국내 전기차 관련주에 어떤 게 있을까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 주요 배터리 회사의 하락세 그리고 상승세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전기차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주가는 현재 지금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또한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각각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국과 한국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대응을 하려고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리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 시장도 있으니까 향후 어떠한 방향이 설정될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또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가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 변화와 더불어서 관련주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요즘 증시 트럼프의 이 말 빼고는 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장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AI 인프라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AI 테마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죠. 일명 스타게이트라고 불리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AI의 관련주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에서는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만났습니다. 여기에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과 함께 이 미국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새 회사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한다고 말했죠.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MGX 등도 협력사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로는요, HPSP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6%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주로 대덕전자, 신택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오늘 장에서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이 AI를 고도화해서 인공일반지능 AGI가 굉장히 기술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그 사전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AI가 학습할 데이터 용량을 또 급속도로 증가해서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AGI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대형 데이터 센터가 필수인 만큼 관련주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관련주들과 해서 이 흐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이렇게 먼저 AI 관련해서 테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걸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물 ETF를 알고 계시나요? 네, 현물 ETF는 알고 있는데 ETF 투자하세요? 저는 그래도 종종 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 미국 지수 투자 그 정도만 하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을 하고 싶은데 막혀 있더라고요.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위험성이 높다라고 해서 현재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투자,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같은 뭐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하고 있는데 당장 비트코인은 우리가 그 지수 추종하는 ETF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냥 현물 투자라기도 두렵고 이런 상황에서 세아 아나운서는 뭔가 투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갖고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1월 22일 수요일이죠. 웨이브리지와 그리고 파워블록스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MOU를 체결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통적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 좀 솔깃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신한투자증권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신한투자증권은 ETF의 지정 참가 회사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웨이브리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프라임 브로커로서 파이어블록스는 비트코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수탁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즈니스 구조를 수립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변동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규제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해서 ETF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나 그리고 해외 비트코인 ETF 중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제도적 허용 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장 동향은 어떨까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의 성장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를 반영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한투자증권도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면은 신한투자증권의 전략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 스크럼 조직을 통해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증권형 토큰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향후 제도적 변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현물 ETF까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선물 ETF로는 나와 있지만 이 가상자산 ETF가 아직까지는 현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선물 투자가 두렵거나 아니면은 그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ETF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저는 또 가지고 온 테마가 전력 설비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세여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력 설비 관련주는 LA 산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세를 이어갔는데 이번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I 인프라 투자 소식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설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연 아나운서가 가까운 곳에 제가 이어져서 말을 보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LA 산불이 다시 확산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선주 내에서는요, LS 에코 에너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진전기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LS 마린 솔루션도 전력 설비 관련주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로는 또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번에 강세를 보였고요. LX 일렉트릭이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호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이번에도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관련주로는 G2 파워도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재룡 전기 역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또 이번에도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여태까지 다 살펴보시면요. 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여기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에 한번 올라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그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전시, 맛집, 핫플을 알아보는 시간 어디 갈까입니다. 오늘은 김세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어디 갈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세아 아나운서가 정말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다고 해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세아 아나운서 이번에 갖고 온 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 연휴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이제 가족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게 이동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온 가족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서 이번 설 명절을 더욱더 특별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바로 그곳이라고 하니까 더 뭔가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빨리 설명해 주시죠. 세상에나.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는 낭만을 좀 테마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리 조 아나운서님은 낭만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낭만. 어떤 거 떠오르세요? 전 낭만하면은 뭐니 해도 사랑이 아닐까요? 네. 그쵸. 사랑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아, 저는 낭만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낭만파 이런 것만 생각이 나네요. 오. 뭔가 좀 그림 생각나고 낭만과 지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힌트, 테마를 낭만으로 잡아주셨는데 어느 축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낭만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바로 낭만 등불 축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낭만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저는 야경과 불빛을 좀 떠올렸거든요. 정말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낭만 등불 축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축제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산뜰소리 수목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시면 등불을 무료로 대여해 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수목원이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 무려 90여 곳이나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말 SNS에 남기기 좋은 사진들을 촬영해 가실 수가 있고요. 낮과 밤 모두 즐길 거리가 가득해요. 그래서 온종일 힐링하시면서 보내시기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산뜰소리 수목원 지금 가시게 되면은 제일 예쁜 게 뎁살이래요. 네. 그 뎁사리가 그 약간 몽글몽글한 핑크 뮬리가 뭉쳐져 있는 것 같은 아이인데요. 컬러가 레드, 뭐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림 속 풍경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예쁘네요. 저는 뎁사리가 뭔가 했더니 사진으로 보니까 저렇게 빨간 그 수목을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입은 이 빨간색 원피스만큼 강렬한 컬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90여 개의 또 포토 스팟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경도 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남길 수 있으니 정말 낭만 가득한 곳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외에도 프로그램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정말 좋은 부분 짚어주셨어요. 프로그램이 이제 수목원 안에서 수목원을 이렇게 관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가장 메인인 저는 등불 대여를 꼭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녁에 6시 이후에 오시면 한 팀당 하나씩 등불을 대여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목원을 거닐면서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다 더 특별한 시간을 좀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격 체험이랑 맨발 걷기 체험 같은 힐링 코스도 이제 낮에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직접 구운 빵이 있는 제빵소와 그리고 감성 가득한 카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들 소개드리면서 그리고 체험 가격까지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조격 체험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격을 하게 되면 따뜻한 그 물과 함께 혈액순환 촉진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면이 잘 들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잠 못 들거나 좀 고민 많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관광 가시면서 조격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격뿐만 아니라 발바닥에 정말 많은 혈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맨발 걷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좋으면 이렇게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정말 시원하게 건강하게 지압하실 수 있는 맨발 걷기 체험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힐링 코스 체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감성 가득한 카페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 숨 좀 돌리시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또 몸과 마음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격 체험, 그리고 또 맨발 걷기, 그리고 등불, 그리고 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나연 아나운서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됐나요? 저는 뭐니 해도 조격 카페를 가고 싶습니다. 아, 정말이요? 네. 왜요? 조격이 왜 더 좋았어요? 저는 조격 카페를 굉장히 힐링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담근 다음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멍을 때리는 게 너무 힐링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저는 그냥 그래도 낭만이라고 하니까 등불, 등불 그 포토스팟 가서 역시 사진이 남는 거잖아요. 사진 꼭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과 밤 둘 다 저희가 힐링으로 좋다고 한번 말을 해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포토스팟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곳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너무 많아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여기저기에 이렇게 의자라든지 아니면 조형물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스팟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는 걸 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힐링하면서 멍 때리는 것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여기 가시면 모닥불을 피우는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모닥불이 이제 불이 타는 걸 보면서 마시멜로도 구워 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불멍하면서 마시멜로우나 소시지를 구워 드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체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동물 먹이주기입니다. 가시면 토끼랑 그리고 염소 이런 다람쥐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요. 먹이주기 체험도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설 연휴에 정말로 즐기기가 굉장히 좋네요. 왜냐면 어린아이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뭐 진짜 동물 먹이 체험이라든지 불멍 너무 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코스가 너무 완벽한데. 그쵸. 제가 딱 생각했던 코스가 낮에 가셔서요. 조격 체험장에서 뜨끈하게 한번 발 담그시고 그 겨울의 차가움을 포근하게 녹이시면서 맨발 걷기 코스에서 한번 혈액 순환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등불 대여하셔서 그 불빛 가득한 공간을 산책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집에 돌아가시면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코스 또 축제를 소개해드렸는데 역시 저희가 또 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는 요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설 연휴에 시간이 많더라도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낭만 등불 축제인 만큼 정말 낭만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수목원 입장료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성인 그리고 소인 모두 8,000원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시면 4,000원 할인권을 증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카페에 가셔서 쓰시거나 거기 내부에 있는 뭔가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카페, 그래서 음료 구매하시는 데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2살 이하 아기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강아지 동반은 조금 어려운 점, 요거는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무료예요. 주차장도 넓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시간 보시면 전 너무 놀랐던 게 이번에 설 연휴에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길게 운영을 하고요. 365일 연중 무휴입니다. 그래서 연휴 때 아무 때나 어머 우리 남양주 한번 떠나볼까? 우리 한번 낭만을 즐기러 가볼까 싶을 때 바로 가실 수 있는 축제가 바로 낭만 등불 축제입니다. 네, 이렇게 설 연휴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지 소개를 해주는데요. 설 연휴 때 뭔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남양주 등불 축제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축제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혹시라도 이렇게 서울에 상경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산뜰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수목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딱 한 곳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큼지막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버스로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연휴 내내 오전 9시 반부터 20시까지 여유롭게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쯤 전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울 근교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 낭만 등불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가족 연인과 함께 멋진 서울 근교 여행 떠나고 싶으신 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세아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유익한 정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돈을 잘 벌고 싶은 그리고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국내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임나연 아나운서가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1월 24일 금요일 기분 좋게 저와 함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빨간 빗줄을 물들었는데요. 네, 설날을 앞두고서 빨간 빗줄을 물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곤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은 하루 급등하면 하루 급락하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죠. 시장은 여전히 이렇다 할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 불확실성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아직은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오늘은 빨간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전날 대비 0.85% 상승한 2,5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요, 전날 대비 0.65% 상승한 7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했고요, 개인은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했지만 개인은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등락률이 없이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요,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죠. SK하이닉스가 전일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2025년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의문으로 하락 마감했죠. 그런데 오늘 최대 실적 발표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물량이 많아지면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볼 건데요. 등락률이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직스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같이 볼 건데요. 삼성 바이오직스는 3.23% 상승했고요. 셀트리온도 0.6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시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1.91% 그리고 0.9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동차주는 제가 요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에게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지금 주목이 부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다음 달 1위부터 25%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바로 코스닥도 알아보실 건데요.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먼저 바이오주 보시겠습니다. 알테오젠은 4.32% 상승했고요. HLB는 1.62%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카켄바이오 2.42% 상승했고요. 그리고 삼성담제약 0.58% 하락했습니다. 클래시스는요, 1.65%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휴젤은 3.3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리카켄바이오와 알테오젠만 상승하면서 바이오주 마감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어떻게 될지 참 궁금했는데요. 전날 대비 0.40%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로봇 사업이 불붙는다고 하죠. 삼성에 이어서 LG도 지금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자회사로 편입했죠. 그런데 LG도 똑같이 편입을 할 예정이라고 다른 로봇 산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관련된 주 어떻게 될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설 연휴라는 그런 빅 이벤트가 남겨져 있습니다. 무려 6일 동안의 휴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마감할지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설날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에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1월 30일에는 네이버 그리고 1월 31일에는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까지
챙겨주시고요. 그럼 바로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개장하시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설 연휴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에 나섰고요. 그 덕분에 우리 시장 설 연휴 앞두고 정말 기분 좋게 하루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85% 상승한 2,536.80에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 이번에 훈풍이 들어온 것 같고요. 또 코스닥도 역시 0.65% 상승한 728.7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두 시장 모두 강세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펴보시면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에서는 그렇게 강세 흐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종목 수를 보면은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45종목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908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살펴보시죠. 빨간불보다는 봉합권 2개가 있고 빨간불 5개 그리고 파란불 3개 들어와 있습니다.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 0.68% 상승한 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고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는 오늘은 파란불 떴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관련주에서는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네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좀 더 많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같은 바이오주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오늘 장에서 강했던 섹터, 약한 테마들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가지고 온 테마입니다. 에너지 테마를 저는 한 번 더 꼽아봤는데요. 정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력 설비주도 그렇고요. AI 테마도 결국에는 이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전기가 필요하려면 에너지 섹터가 강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죠. 이 말은 이제 클린 에너지는 벗어나겠다. 레거시 에너지였던 화석 연료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 가스 석유 생산 확대를 뜻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 이 정책의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친화석 연료 기조에 국내에서도 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가치 사슬을 넓혔습니다. 오늘 BHI가 8%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어제 이어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SMR과 관련한 이 원전주에 대한 또 업계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 산업 전망도 밝은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 중반에 있었던 소식이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팀 코리아를 결성하겠다. 이런 것에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을 영향을 미쳤고요. 또 LNG 시대에 대한 본격화 전망에 일부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전력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전 관련주 그리고 설비 관련해서 피팅 배관부터 제가 지금 뽑아드린 LNG 확보부터 운송 활용에 이르는 이 LNG 밸류 체인도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이렇게 에너지 테마 관련해서 오늘 상승 흐름 보인 거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른 테마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연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를 보셨을까요? 네, 오늘 가져온 특징주가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제 새롭게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있죠? 뭔지 아시나요? 고기와 관련됐던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정말이요? 네. 아시나요? 어떤 업종인가요? 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B2B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 국내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바로 미트박스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럼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트박스 글로벌인데요. 미트박스 글로벌은 1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에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그럼 먼저 미트박스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실까요? 미트박스는요, 도매업체와 소매업체를 연결하는 B2B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직접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그리고 투명한 가격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AI 기반 가격 예측 시스템과 물류 최적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상장 과정,
살펴보실 건데요. 미트박스 글로벌은 당초 2024년 11월 상장을 계획했지만 연기가 되었죠. 공모주 시장의 침체와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해서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후 공모가 범위를 기존 23,000원에서 28,500원, 그리고 19,000원에서 2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8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요, 19,000원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또한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459대 1의 높은 투자율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약 1조 9,9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미트박스 글로벌 상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어질까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미트박스는 플랫폼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김기봉 미트박스 대표는 축산물 유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내 축산 유통 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장 첫날 미트박스 주가는 지금 화면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 의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미트박스의 성공적인 상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축산물 시장의 특성상 계절적 수요의 영향으로 계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미트박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미트박스는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만큼 더 커질지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트박스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트박스는 출산물 기업으로 B2B 이커머스 플랫폼 1호 상장사인데요. 올해 첫 상장한 기업입니다. 네, 12월 23일 날 상장을 했고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시면 12,990원에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장에서 또 새로운 테마로 방산 테마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산 관련주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방산 관련주가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로 늘리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또 사실 수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했었다고 말했죠. 미군이 이제는 세계 경찰 역할에서 트럼프 특유의 이젠 좀 경영자의 마인드로 비용 청구도 거세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이 나토 회원국의 우방이라도 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좀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의 국방비 예산 증액이 불려져 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을 했고 다시 40만 원 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현대 로템 그리고 관련주들 LIG 넥스원 또 이와 관련해서 자주포 전차 미사일 한국산 무기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방위 관련해서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주목하시면서 관련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위 테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나연 아나운서는 또 무엇을 갖고 왔나요? 네, 저는 제가 과학 전공이라서 그런지 과학 쪽 관련해서 테마들이 항상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혹시 반도체 관련된 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잘 아시나요? 반도체요? 그래도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새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어떻게 아세요? 네, 삼성전자라든지 네. SK하이닉스 요즘에 또 작년부터 좀 화두였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엔비디아 CEO가 저희 기조연설할 때 또 네. 반도체 주가 또 정말 오르락 내리락이 심했잖아요. 그 영향성 때문에도 지금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엔비디아는요, 최근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자동차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그리고 AI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 등 모빌리티 솔루션의 진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와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행보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이 함께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증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요,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스마트폰 수요 부진과 그리고 AI 지출의 잠재적 둔화를 경고한 여파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마감 직전에 AI 관련 행정명령 소식과 그리고 옵션 수급에 결국 상승 전환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시간 외에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없죠. 말하지 않고서는 저희 미장도 국장도 설명할 수 없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또 반도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영향이 또 미장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소식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저는 오늘 특징주를 아스테라시스를 갖고 왔습니다. 혹시 아스테라시스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어떤 업종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상장한 주식입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이 아스테라시스는 미용 의료기기 종목이에요.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한 기업으로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주가가 무려 100%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조금은 주춤한 모양새고요. 최종 마감 시황은 43.35%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따상에 성공해서 10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대표 제품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반의 리프테라 시리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피부과를 가면 이렇게 초음파로 얼굴 관리를 받잖아요. 이 기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아스테라시스는요,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이라고 해요. 주요 수출국이 브라질과 중국을 포함해서 62개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상장을 한 이유는 이 신제품 쿨페이지의 흥행을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쿨페이지가 광고 모델로 배우 하지원 씨를 쓰면서 하지원 리프팅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이번에 또 수요가 몰린 것 같고요. 따상에 성공했지만 좀 뒤에는 주춤했던 만큼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상장한 미트박스부터 오늘 상장한 이름도 어려워요. 아스테라시스까지 또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테마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 다뤄봤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전략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이곳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고지일 뿐 이와 관련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해서 저희도 좀 더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짧게 오늘 장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연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요, 노래가 떠오릅니다. 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아시죠? 네. 저는요, 오늘 장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오늘 하락 마감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다 빨갛게 물들어서 이 노래가 절로 떠올립니다. 네. 그렇다면 세아 아나운서도 오늘 장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 마감 전에 이렇게 빨간불을 볼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설 연휴가 따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테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섹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보였다라는 건 정말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재밌게 말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긍정적이게 한 줄 평을 남길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데, 설날을 맞이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이렇게 양대 시장
연지곤지를 찍은 아주 기분 좋은 하루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해서 평가를 나눠봤고요. 오늘 방송도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우리 장이 오늘 좀 쉬어갑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긴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 친지 여러분과 맛있는 음식 나누시면서 설 연휴도 즐겁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못 본 얼굴도 보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설 연휴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